마켓 일타 강사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엠비엔골드 신광섭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광섭입니다. 네, 일동제약 리뷰를 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매니저님. 네, 오늘도 신고가가 나왔죠, 시청자분들. 네, 사실 어제 조금 빼길래 기간 조정 한번 받고 가려나 싶기도 했는데 바로 그냥 좀 올라갔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었겠죠. 오랜만에 전일 미국 시장에서도 화이자 관련된 뭐 비만 치료제도 오랜만에 소식이 좀 나왔는데,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오늘 뭐 D&D도 그렇고 뭐 전반적으로 비만 치료제를 또 플랫폼이라든지 향후 임상을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모두 좀 비슷하게 10% 이상 좀 상승이 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오늘 그냥 좀 수급적인 요인들이 좀 특히 이제 기관 쪽, 투신 쪽에서의 지금 계속해서 매수세가 좀 몰리면서 시장을 이렇게 좀 일동제약만 좀 화려하게 만들고 있다. 물론 이제 중소형주에서는 이뮨온시아라는 종목도 좀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냥 제약바이오 업종들은 그냥 쏘쏘한 분위기다 이렇게 좀 보이는데 어쨌든 이제 최근에 흐름들 자체가 ABL 바이오 다음으로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장대양을 뽑아주면서 한 달이 좀 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한 달 반 만에 이렇게 좀 장대 양봉이 나온다는 거는 어찌됐던 간에 나머지 제약 바이오 종목들도 그 타이밍을 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요. 어쨌든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목표 가격을 좀 더 올려야 되겠죠. 상단 채널이 딱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42,000원까지 해서 오늘 장중에 거의 상한가에 육박하는 급등이 좀 나왔는데 3차 목표 가격을요 44,000원 선으로 좀 올릴 테니까 여기까지 보게 되면은 저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캐스천 마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요 44,000원과 지금 구간에서 한 10% 정도 가까이 더 올라가는 거거든요 7, 8% 정도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하면서 44,000원 정도 오게 되면은 그 이상부터는 조금 오버슈팅이 나오지 않았나 싶기 때문에 일동제약 가격 전략 좀 상향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리뷰만 벌써 세 번째입니다. 네. 네, 급등을 하면서 저희는 3차 목표 주가 또 한 번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제 시장 얘기 짚어볼 텐데 네. FOMC 무난하게 잘 넘긴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점심 그러니까 12시를 기점으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좀 출렁이기 시작을 했는데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유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뭐 최근 이게 트렌드인가 싶을 정도로 미 선물이 지금 특히 나스닥 100 선물 지수가 마이너스 1% 정도 급락으로 좀 나오고 있고요. 아까 점심때부터 해가지고요. 툭툭툭 밀리면서 거의 선물 기준으로는 미 선물이 한 마이너스 1.5까지 빠졌다가 지금 약간 마이너스 1.1, 1.2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조금씩은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죠. 뭐 무난한 FOMC였습니다. 제가 봐도 무난한 FOMC였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를 했지만은 뭐 26년도에 한 번, 27년도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제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했던 부분들이 좀 주요했었고 월가에서는 사실은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좀 매파적인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파월 연준 의장이 그 연임을 하고 싶은 건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할 만한 이런 단어들을 꺼내면서 금리 인하와 비슷한 QE도 이제 부분적으로 진행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지금 미선물이 떨어진 이유는 뭐 오라클 또 이슈도 있는데 오라클도 실적 그냥 무난했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좀 의심론들, 계속 경계감들이 좀 있으니까 좀 세론으로 작용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요즘 시장을 좀 바라볼 때는 이게 빠지려고 하면 또 안 빠지고 또 올라가려고 하면 또 안 올라가고 약간 이제 역발상으로 지금 계속해서 뭔가 툭툭 뭔가 건드리는 장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최근에 느끼는 시장이 뭐냐면 시장이 개별 종목 장세, 뭐 이바 뭐 이렇게 장세하면서 바이오도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수익 낼 수 있으면 수익 내는 것도 좋지만 증시를 좀 봤을 때는 증시 자체만 봤을 때는 이거 좀 어렵다, 헷갈린다. 예. 왜냐하면 좀 반대의 경우들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이고 좀 말도 안 되는 뉴스로 또 미국 선물도 밀리면 우리나라 좀 이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이제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좀 다소 조금 헷갈리는 시장이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바로 계속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또 마찬가지로 오늘은 이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서 좀 가지고 나왔고요. 자, 화면을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제 어제 저녁부터 해서 인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제 제목을 제가 이제 강성 리더십이 등장했다라고 표현했는데 뭐 현대차 노조 그리고 HD 현대그룹주 노조들을 어제 이제 노조 위원장들이 당선이 됐어요. 예, 이제 투표 결과가 나왔는데 근데 이걸 왜 갖고 왔냐라고 하면은 대부분 뭐 노조가 통상 시위를 하거나 파업하는 부분들이 뭘까요?
임금을 상승하고 뭔가 유연한 근무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이제 노조잖아요. 근데 아래쪽 보시면 이 인물들의 이 노조 위원장 인물들의 공약들의 핵심 공약이 지금 제가 크게 써놨죠. 확대해서 보시면 주 35시간제 시범 시행,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굉장히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죠. 4.5일제. 4일제는 좀 오버하니까 4.5일제로 가자. 이런 이제 부분이라고 좀 보면 되는데,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자체가 뭘까요? 결국은 이제 노란봉투법으로 쏘아 올린 이 로봇주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서 서막을 이렇게 좀 열어놨다. 결국은 이제 사기업 중심에서도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면 어쨌든 대기업 입장에서는 뭐 노조 말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할 수밖에 없죠, 부분적으로. 그러면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거는 결국 뭘까요? 로보틱스밖에 없다는 거겠죠. 단순 관련된 작업들이라든지.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들 말씀드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정부도 좀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부에서 오늘 뉴스가 공식적으로 떴죠. AI 전당국이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서 국장급으로 인사로 해서 발령을 받을 것 같고요. 거의 이제 국장급이면 제 이 차관급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년 1월 30일 날 공식 출범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로봇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뭔가 퍼포먼스를 뭔가 제 필요 충분 조건을 다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1월 달에 CS2026도 있죠. 그리고 노란봉투법은 물론 3월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되지만 어쨌든 1월부터 이제 시범으로 운영을 시작하고요. 그리고 산업부에서도 김정관 장관이 이제 얘기를 했죠. 정책의 추진 1순위가 제조업을 이 팩토리 자체를 AI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1월 30일 결국은 이제 일정들이 딱딱 얻어서 이제 아웃라인이 좀 만들어지는 이제 구간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1월 초까지는, 최소 1월 때까지는 로봇주들은 계속 한두 종목들은 계속해서 개별적으로 보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결론을 좀 빠르게 이렇게 도달해 보겠습니다. 결국 앞서서도 김정관 장관도 이제 한미 협상과 그 정책 관련된 부분 얘기 나왔는데요. 글씨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가까이서 당겨서 보면요, 5가지로 좀 제가 압축을 한번 해봤어요. 결국은 이제 뭐 마스가 프로젝트, 뭐 전반적인 뭐 땡땡 프로젝트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결국은 이제 로봇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 이제 미국의 정책과 그리고 한국의 이 기술 그리고 생산 능력이겠죠. 캐펙스, 이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얼마 전에도 뉴로메카를 편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로보티즈도 편입했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도 있겠지만은 이런 컨트롤러에서 좀 탑을 향할 수 있는 기업, 실제로 이제 이런 대기업들한테도 지금 수주 관련된 소식들이 나오는 기업, 조금 이제 저평가된 로봇주, 이 종목 아직 못 움직였더라고요. 잠시 뒤 그 종목 한번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은 이 바로 장세고 우리가 로봇주들을 계속 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1타 종목은 어떤 로봇주일까요? 네, 현재가 9,650원에 편입을 하고요. 종목명은요, 2달 전에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종목명은 아진 엑스텍이라는 종목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공약에 들어가겠습니다. 아진 네. 엑스텍 어떤 로봇주인지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뭐 이 종목은 국내 유일의 모션 제어 전용 컨트롤러 부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가지 모멘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이 기업이 대기업 중에 지금 뭐 1등이죠. 삼성전자의 현재 이 H테크노밸리 첨단 물류 거점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산업용 로봇 컨트롤러를 납품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핵심 포인트고요. 바로 두 번째 핵심 포인트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겠죠. 바로 1월 30일 날 산업부 관련된 AI 전당국 신설 계획이겠죠. 이와 관련돼서 제조업 AI에 대한 확산들이 계속해서 가시화되는 국면으로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에 관련된 TF팀 조성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좀 수혜를 좀 받을 가능성이 로봇주 중에서도 계속해서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요. 가격 전략 빠르게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면 못 갔다라고 좀 표현을 좀 해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야, 최근에 올라갔잖아. 이렇게 좀 표현을 좀 또 생각하실 수 있는데, 멀리서 봤을 때는 못 갔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좀 멀리서 이제 한 2개년 차트로 좀 보게 되면은
요때 이제 24년도 이후에 쭉 빠졌었고 대부분 종목들이 이 고점에서 저점까지 해서 한 절반 정도는 올라왔거든요. 절반 가까이는 한 이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아직 절반에 못 미치는 기업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중에서 하나가 특징적인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게 이전에 소개시켜드렸던 바로 액추에이터, 로보티지 다음이다. SBB테크가 이런 식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키 맞추기로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기 때문에 키 맞추기 종목 중에 핵심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목표 가격은요. 일단 단기적으로 딱 절반 가격이죠. 11,000원 선을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가가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8,750원 선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일단은 고점에서 저점까지의 대략적인 절반 이상의 목표 가격을 측정해 드렸으니까요. 키 맞추기. 너무 이제 계속 올라가는 신고가 나오는 로봇주를 공략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1월까지는 아직 못 간 종목들 위주로 아래쪽에서 하단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그 종목 중에 아진 에스텍이 좀 중심이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요.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목에 대한 얘기 들어봤고요. 오늘 모방 4시에 가면 어떤 얘기 더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어제는 좀 쉬었고요. 4시에 여러분 너튜브 MBN골드 신광석 또는 신광석 검색하시면요. 오늘 어떤 얘기를 할 거냐? 배터리 얘기해봐야 되겠죠, 계속해서. 오늘 2차 전지가 좀 빠지니까 올라가는 종목에 대해서는 그냥 사실 큰 걱정은 없으시니까요. 오히려 2차 전지를 갖고 계신 분들 오늘 왜 빠지지?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일타 강사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추천주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 어떤 식으로 또 좋은 뉴스들이 또 한두 개씩 좀 전달이 좀 되고 있거든요, 종목별.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들, 배터리 상승 관련된 부분들, 내년도 더 좋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릴 테니까 오후 4시에 너튜브에 배터리 주주분들은요. 신광석 검색하셔서 공개방송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모방 일정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켓 1타 강사였고요. MBN골드 신광석 매니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